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65억 4천만 달러 증가해 약 2,78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금액이 4조 원에 육박해 전달 1조 8천억 원에서 크게 늘었으며 집계를 시작한 2006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집값은 전달 대비 0.1%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일반 투자가의 청약 자금이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경쟁률은 11.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오늘 잠깐 진행을 맡게 된 최예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730선 웃돌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소비 지표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표 모두 다 좋으면서 뉴욕 증시 반등 따라서 코스피도 오늘 오르겠거니 싶었는데요. 웬일입니까? 외국인들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늘면서 1720선도 하회한 지금 현재 171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520선을 상회하면서 조금 안착하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보내시는 곳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스피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 시황 자세히 들어보죠. 시황센터로 먼저 갑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급등했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하락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1포인트 내리면서 171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730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벌써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171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외국인이 돌아선 상태인데 지금은 관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80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3,300억 원 매수폭 늘려가고 있고요. 기관은 2,6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0.30포인트 오르면서 52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524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 꾸준하게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20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0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억 원, 기관이 45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원 60전 내린 111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110원 초반과 중반을 횡보하다가 현재는 5원 내린 1113원 60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9% 오르면서 83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매출 호조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9%,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장중에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3% 급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현대중공업 강보합, LG화학은 1%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주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두산건설 루머로 인해서 두산그룹주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과대했는지 오늘은 오르는 모습입니다. 두산이 장중에는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내리는 모습입니다. 1포인트 내리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2%, 두산인프라코어가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자동차의 4월 판매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관련주들이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 4%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는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지만 성우하이텍, 한라공조, 세종공업 역시 6% 내지 7%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건설주들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두산건설에 대한 시장 우려가 퍼지면서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도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이 3.6%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린선은 역시 3%, 계룡건설도 2.6%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T 섹터에서는요, LG전자가 시총 10위권도 이제는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3% 가까이나 밀리면서 11만 6천 원까지도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휴대폰 부문의 발목이 확실하게 LG전자의 주가를 좀 잡고 있는 듯 싶습니다. 두산그룹주도 오전 한때는 전부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중공업 정도면 좀 괜찮을 뿐 사실 두산과 지금 두산중공업 모두 다 조금 약세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8% 그리고 12%나 급락한 것에 비하면요. 오늘 반등세가 결코 강하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건설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두산그룹주가 못 일어나는 것과 조금 맥을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쪽의 흐름이 보험주와 더불어서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장 마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을 약 한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오후장에서 뭔가 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김형렬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간단하게 업종별로 분위기는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우선 휴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 의해 미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또 아시아 증시 전반의 어떤 반등률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제 이어서 투자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점은 결국 매수동 공백 현상을 일으키면서 다소 좀 시세의 어떤 반등 여력을 다소 좀 약화시킨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학 그리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었던 점도 우선 휴일을 하루 앞두고 다소 좀 시장 센티먼트는 약화되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전일 북미 지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 점이 주요 특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아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관련 아주 작은 부품주까지도 오늘은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거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 그나마 좀 실적이 사실상 좋았었다라고 볼 수 있는 IT, 화학, 이제는 화학도 사실상 주도 섹터에 어느덧 끼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쪽 섹터에 차익 매물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사줬던 외국인들도 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IT와 또 화학 업종에 대해서 오늘 단기 차익성 매물이 집중되는 부분, 오늘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화학 업종 내에서는 호남석유, 그리고 IT 업종 내에서는 LG전자를 중심으로 차익성 매물이 집중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시점에서 다소 좀 이익에 대한 정점을 통과했다는 우려 측면보다 오히려 양호했었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조금 가파랐었다는 점이 있다는 점, 또 이에 따라 후발적인 매수세가 발생되지 않은 어떤 수급 공백 상황이 가격 조정을 자극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IT와 화학 업종의 측면은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이익 모멘텀 자체가 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발생될 경우 어떤 순환적인 관점에 저점 매수는 시장에서는 다시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따라서 오늘의 어떤 조정의 상황을 어떤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조정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부터 어떤 저가 공략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조정 시에는 더 담아라, 추가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차익 실현한 다음에 조정 있은 다음에 재진입하라는 건지 조금은 애매하네요. 네, 우선 주도주의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한 4~5% 내의 가격 조정만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이익 실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어떤 매수에 나섰던 분들이라면 조금 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저점 매수에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오늘 더 경계성 매물이 조금 더 나오는 듯도 싶습니다. 왠지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왠지 금요일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마감 전략 조금 종합을 해주시고요. 요 종목, 요 업종은 꼭 좀 보자 하는 관심 섹터 내지는 관심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휴일을 하루
하루에 불과한 휴일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경계성 매물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또 특히 이제 유럽 증시의 경우 어떤 재정위기 문제, 골드만삭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일 변동성이 다소 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경계성 매물이 집중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무리해서 오늘 어떤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단기적으로 좀 부족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에서의 관심을 이런 조정 상황이 나타날 때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것은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소 소외 정도가 컸었던 그리고 낙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 업종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다소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소 주가의 수준이 부담스럽다고는 하겠지만 3분기까지의 어떤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업종인 IT와 자동차, 화학 업종 등의 주도주의 지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관심을 유지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IT, 자동차, 화학 좀 순위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전방 산업이 가장 현재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IT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화학은 순수화학 측면보다는 IT 업계가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광이 화학 업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IT와 화학 업종은 거진 하나로서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2분기와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익의 모멘텀은 좀 순위적인 측면에서 좀 낮을 수 있다. 결국 순위 면에 있어서는 IT화 그리고 자동차 순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화학이 자동차보다 일단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 증시에 달려있었던 형용사는 급락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다우 기준으로 1%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형진 부장 화상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만큼이나 우리 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소비지표 개선으로 또 미국 시장 호재로 작용되면서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었던 골드만삭스나 중국 쪽 악재가 예상되었던 재료들이었던 것처럼 어제 소비지표 호조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하락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시장 대응 정도로 좀 받아들일 필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하지만 시장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확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루하루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우나 나스닥 모두 지수는 21선 회복을 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흐름은 아직도 안정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시티그룹 같이 금융주 모두 반등을 했는데요. 전날 하락폭조차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모두 20일 이평 아래에서 하향 추세고 인텔의 경우도 20일 이평 아래에 위치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가 무너진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하나 정도가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이후에 지표 발표 일정을 보더라도 주택이나 고용 지표가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어제 미국 시장 상승에 큰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의 움직임이 관심이 갔었는데요. 첫 번째 지준율 인상 때 흐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감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지난 3주간의 하락폭이 컸었다는 점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금리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 금리 인상이건 하락이건 주가에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는 항상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금리 조치 초기에 바로 주가에 강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돌아봐도 2008년 이후 금리 조치가 2009년 초까지 1년에 걸쳐서 나타났고 7번의 금리 인하와 9번의 재할인율 인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하락에서 방향을 바꿔서 상승을 시작했던 것이 처음 금리 조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었던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 5번, 또 한국은 6번 금리 조치를 했었죠.
그 말고도 최근의 모습을 봐도 최근에 금리 인상한 호주나 인도를 봐도 금리 인상 초기에 주가 반전의 이유가 되지 않았고요. 금리 인상도 아닌 또 위안화 절상도 아니고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긴축 조치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모습,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 확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논할 때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뭐 미국 쪽 지표도 뭐 크게 또한 믿을 것도 못 되고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상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긴축이 완전히 또 이루어진 어떤 금리에 손을 댄 부분도 아니고 또 위안화가 절상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주가였던 하락을 금방 가져다준 그런 악재적인 단발성 지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셨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 쪽 지표도 아니요 중국 쪽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면 뭘 좀 믿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당장 12일에 상장한다고 하는 삼성생명은 갑자기 뉴스가 바뀌지 않는 한, 상장을 취소하지 않는 한 삼성생명 관련 이슈는 조금 붙어봐서 믿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보험주가 강세를 띄어요. 예, 삼성생명 오늘까지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잡혀 있죠. 더불어서 또 화재주나 보험주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적정가에 대해서 삼성생명 논란이 많은데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은 대한생명이 8,200원에 상장돼서 이제 공모가가 낮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는데 상장 이후에 공모가까지 2번이나 왔었고요. 4월 중순 이후 주가가 추세를 형성한 이후에는 여타 기존에 상장되어 있었던 보험주와 움직임이 동행했었다. 이 점 참고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신규 상장의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추세가 없다는 점에서 추세 형성까지는 주가 흐름 예측하는 것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생명 상장의 의미는 보험업종의 금융주 내 위상 변화로 이제 봐야 되는데 5월 12일에 상장하죠. 공모가를 감안하면 이제 주당 11만 원을 감안할 때 22조 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할 테고요. 시가총액은 크지만 실제 거래되는 주식수가 30% 안팎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주는 물량 부담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이제 인덱스 펀드 내에서 전체적인 바스켓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바스켓 조정이나 인덱스 펀드 내 포트 조절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는 좀 불리한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이제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다음 주 증시 상황이 어떨지 한번 연기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테고요. 상장일이 하필이면 또 옵션 만기 전날에 상장이 되는데요. 좀 복잡한 시기에 상장이 되고 있다. 일정상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상장이 옵션 만기일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 초 변동성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때문에 있죠. 자, 그러면은 기존 상장된 보험업종에는 이 삼성생명이라는 상장 재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오늘 일단 오르는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보험 섹터에 대한 수급이 조금 풀리면서 전반적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되면서 보험 섹터에 대해서 삼성생명에 줄 것을 이제 다른 쪽에서 빼서 더 줄 경우에는 일부 지금 다른 기존에 이미 상장돼 있는 보험업종, 그러니까 보험 종목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악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호재로 봐야 됩니까? 나머지 보험 종목들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시죠. 예,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상장된 손보업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손보업체 말고도 생명보험도 있죠. 이들 업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험업종에 더 불리한가, 이 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아마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다들 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 주가에 그동안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 공모 참여를 위해서 이미 포트 조절 마무리되었을 테고 매도 나올 건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종에 대한 수급 상황을 보면 1분기까지는 수급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연결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대표적으로 안 좋았었던 업종이 4월부터는 수급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문제보다 오히려 수급 개선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향후에는 틀려진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 내 비중을 살펴본다면 코스피 200 바스켓이 바뀐다 하더라도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장 손보사 모두 합쳐도 시가총액이 20조 아래입니다. 18조에서 19조 사이인데요. 삼성생명 한 개의 종목보다도 작죠. 시가총액이 적다면은 조정되는 비중도 적을 테고요. 시가총액이 작다는 점 오히려 보험업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규 상장이 되고 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보험업종 수급과 주가에 악재로 작용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펀더멘탈 논리로 접근한다면 보험업종 추세적인 실적 개선과 금리 문제와 맞물려서 하반기 전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업종이 금융준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요. 그런 측면도 봐야 되는데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신한지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험주가 금융준의 중소형주고 뭐 변두리주로 이렇게 취급받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표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하반기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대부분 업종이 2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해야 할 업종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 포트폴리오에는 꼭 보험 섹터에서 한 종목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지금 예고편 정도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괜찮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러브콜 받았던 동부화재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종목 하나만 얘기를 굳이 하신다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꼭 삼성화재를 편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 대표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스켓에서 불리한 점을 또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동부화재나 말씀하신 대로 동부화재나 LIG 손보나 뭐 현대해상, 메르츠 화재까지도 거의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일단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상장에 따라서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보자 이런 얘기셨네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형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의 대가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동양종금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외국인과 선물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선물의 움직임 상반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팔짱을 많이 끼고 그냥 지켜보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환율 부분과 그리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신권에서의 매도 물량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소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투신에서의 적극적인 순매도가 여전히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17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3,4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 2,750억의 강한 순매도를 통해서 지수에 이 혼조세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65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46억의 개인들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3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 미국장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일단 좀 조용한 흐름 속에 선물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수급이 양호했었던 그런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씩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역시 연중 최고가, 사상 최고가 내고 있는 자동차 종목이 어딘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차, 신한지주, 두산인프라 순으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4%대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2.6%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좀 깊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두산중공업과 NHN 쪽으로 지금 상당히 좀 순매도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2.1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매도 쪽을 봤을 때는 LG전자 쪽은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좋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실현 부분이 좀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관 쪽의 흐름인데요.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 여전히 기아차가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전기술과 삼성테크인, NC소프트 순으로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매도하는 종목들 역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LG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환은행과
두산중공업, 두산 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전망, 그 루머 이런 부분이 지금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여전히 기아차와 현대차가 뭐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총 다 해서 기아차는 215억의 순매수, 현대차는 이제 180억의 순매수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0.64%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42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와 KB금융까지 여전히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거래소에서 순매수 1위 종목이 다름 아니라 그렇게 시장 급락하고 두산이 또한 두산그룹주가 모두 무너질 때도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오늘 바로 버리면서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위치를 완전히 다르게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의 수급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전략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베스트 5까지 보고 어떤 10까지 보지도 않고 상위 5개만 놓고 따라간다는 것도 참 리스크를 그만큼 안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 정도는 좀 안전하게 쳐다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그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의 당일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쪽이 순매수하고 한쪽이 순매도하는 종목은 거의 공방을 벌이는 그러한 이제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 매매를 해야겠다는 판단이고요. 제가 뽑은 오늘 유망 종목들 뭐 이러한 부분을 좀 가미를 시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과 현대해상까지 오늘 뭐 관심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오늘 한 3번째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한전기술 그리고 오늘 보험주가 또 반짝하고 있는데 현대해상이 자동차주 외 귀에 쏙 들어오는데 뭐 자동차주야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한전기술이나 내지는 현대해상 둘 중에 하나만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그 한전기술이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해서 강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을 또 쫓아서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9,100원이 이제 3월 9일 날 나왔던 고점인데 그 부분을 이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탄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지금 1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당사는 이제 원자력과 열발전소 디자인, 엔지니어 분야에서 이제 그 독점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의 이제 대부분 이제 70%를 갖다 원자력 쪽에서 이제 얻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멘텀화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쪽과의 그 수주 뭐 4천억 이상의 이제 수주권이 지금 공시가 됐었죠. 그 부분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2분기까지의 실적 모멘텀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81,500원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84,800원인데요. 81,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95,000원까지 보죠. 일단은 뭐 전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뭐 짧게 잡겠습니다. 8만 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전 기술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동현종금 홍제지점 최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참여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015라고 시작해서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이 종목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최대한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먼저 이 시각 또한 급등주를 잡아라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창님이 아마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저희가 자동차 얘기도 좀 해봤었고 보험주 얘기도 좀 해봤었는데요. 예, 오늘 그 게임주인 네오 위즈 게임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역사적 고점을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오늘도 한 4%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더 좋은 그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런 그 전망 때문에 현재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기아차가 오늘 그 역사적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그 28,000원대에 있던 그 고점을 뭐 갭으로 돌파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물론 그 단기적으로 25,000원 부근에서 거의 10% 이상 올라왔다는 점에서 단기 부담은 있지만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또한 알루미늄 관련해서 그 최대 업체인 동양강철이 최근에 역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랠리에 진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오히려 실적을 내놓고 그 전후로 해서 사상 그 전고점을 벗기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 뒤로 뒷심을 무섭게 발휘를 하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내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오위즈게임즈, 동양강철 그리고 기아차 좀 많이 올라서 부담도 있지만 일단 따라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가 28,000원의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다면 그 자리를 이제부터는 뭐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단기 전략을 짜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올라가는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좀 부담스럽지만 28,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본다면 뭐 3만 원대 충분히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실적을 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네오위즈게임즈 그리고 기아차가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세 종목 중에서 나머지 한 종목 동양강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공개가 안 되고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고속철 관련 또 철도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LCD 프레임 관련해서 시설을 확장하면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알루미늄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경량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그 박스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4,000원대 그 월봉상 보시면 돌파가 안 되던 자리인데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가격 설명도 끝으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 단기적으로 한 3,000원에서 4,350원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직전 박스권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3,980원의 지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 4,090원, 4,080원 현재가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직전 고점인 4,350원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가격 돌파에 성공한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인 6,600원을 장기적인 목표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지지하느냐 여부 계속 전고점 돌파 시에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동양강철, 네오위즈게임즈, 기아차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백용순천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아마 있을 겁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저희가 상담을 바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유 비중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매수가뿐만 아니라 난 이러이러한 점이 궁금하다라는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일단 포스코에 대한 종목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상담 내용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에서 박현상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많은 문자가 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인데 매수가는 53만 원, 40%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전화번호 끝자리 0200 쓰시는 분이 지금 일단 상담을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53만 원 포스가 지금 현재 48만 8,500원인데요. 53만 원, 그쵸? 박스권 어딘가에 횡보할 때 사셨거나 혹은 그 밑자락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는 바닥이겠거니 하고 사신 것 같은데 하지만 주가는 외면한 채 계속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고심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포스코 들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지금 이제 막 진행될 상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현선 대리님. 네. 일단 뭐 포스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 대한 주가 자체가 60만 원 넘었을 때 얘기가 이 60만 원 넘었으니까 언제 사느냐. 예. 혹은 또 50만 원 떨어졌을 때는 포스코가 50만 원 떨어졌는데 50만 원을 안 잡으면 또 언제 잡겠냐는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 계속 있었어요. 아마 사신 분들 자체도 포스코 지금 53만 원 부근이면요. 차트로 찍어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양 자체가 가장 매물대 있는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셨다고 뭐 잘 사신 가격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53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 기관에 대한 매물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 계절적인 성수기라든지 가격 인상에 대한 욕구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 가격 상승을 하지 말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4거래일 연속 좀 빠진 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지라인을 보시면 좀 길게 당겨 보시면은 그 내용 자체가 48만 원 부근,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점에서라면은 53만 원 사셔가 48만 원, 49만 원 정도라면은 목표가가 한 6%에 7% 정도 빠진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48만 원 초반대 부근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가장 선반영되어야지 그 주가가 좀 더 날아갈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전 저점 부근 혹은 전 고점 부근에 계속 속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수급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이 다 팔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 포스코란 무거운 주식이 48만 원대 부근이라는 싼 가격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물을 타신 즉 추가 매수를 하시는 가격대라면은 어느 정도는 양봉이 떠서 혹은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동향이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이 되시는 것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 매수 하신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홀딩하신 분들이 추가 매수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을 펼 때 얘기고요. 네. 또 다른 분은 보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포스코를 좀 사고 싶은데 그렇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일단 해달라고. 뭐 지금 가격대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는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 중에 하나가 소위 예. 몰빵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네. 예를 들어 100이라는 금액을 포트폴리오에 포스코를 사셨을 것 같을 경우에는요. 48만 원대 부분대에 강력하게 지지라인이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비중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빠지면은 45만 원대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0%를 추가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할 수는 충분히 있는 자리고 충분히 싸긴 싸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수급 같은 거 확인을 좀 하면서 분할로 들어가는 매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가격을 어떤 일정 가격에 걸어놓고 그 물량을 다 투입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코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보유하신 그 53만 원 상담을 요청하신 분하고 신규로 진입할 때 가격 얘기하신 분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번호 끝자리 9891 쓰시는 분이 지금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89만 89,700원에 샀는데 이 두산중공업 지금 4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뭐 40% 비중이면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굉장히 핫 이슈로 지금 두산그룹주가 떠오른 상황에서 급락을 한 4일 정도 맞은 것 같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지금 7만 원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좀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네. 일단 뭐 떨어진 이유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두산그룹 관련 즉 두산건설 자체가 PF 노출 물량 때문에 그룹 내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 반응은 되어 있는데 네, 두산이 일단, 근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뭐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산건설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미분양이라든지 PF 물량 자체가 지금 건설자 쪽에서는 모든 건설주들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 자체가 두산그룹이 나쁘다라는
있다라기보다는 매도 시점을 찾고 있는데 그런 악재가 터졌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재가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 악재가 나오면서 뭐 시장에 떠도는 얘기 자체는 앞으로 원전 수주할 것 같은 그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같이 좀 동반 하락을 한 걸로 좀 느껴지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다가 지금 장 후반부로 장이 좀 밀리면서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추가 매수는 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제 뭐 하한가쯤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라면 플러스 한 3, 4%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건 어디까지 좀 투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투자를 하실 것 같을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지금 200일선이라든지 뭐 이평선이 지금 어떤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즉 악재가 없었을 것 같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할 텐데 네. 아직까지 건설 관련 악재라든지 혹은 그룹 관련 악재가 완벽하게 시장에선 소화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 입장에서 오늘 뉴스를 보시더라도 자사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정도라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리라 보이고 있지만은 소위 보수적인 투자자 및 개인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그 아까도 뭐 포스코라든지 두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즉 또 증권사별로 투자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순매수 경향이 하루 이틀 좀 지속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늦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 사는 것 같을 경우도 한꺼번에 호가를 높여서 많이 사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가를 대놓고서 물량을 잡아먹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장이 끝나고 3시 이후에는 거래소에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요. 정확한 시간은 6시 이후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라든지 그날 6시 이후에 거래소 홈페이지라든지 뭐 혹은 뭐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 주들 같은 아까 한전기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일정 테마가 아니라 일정 산업이라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담을 드릴 때 이게 지금 지지선이 건원 지지선인데 82,000원 선이 좀 깨지게 될 것 같을 경우는 어느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200일 이평선이라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 재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재매수 하시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사는 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9만 원 정도에서 40% 물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이분을 위해서 8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손절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82,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 5일 이평이라든지 10일 이평, 20일 이평선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8만 원대 회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추가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정도에서 두산중공업 사신 전화번호 끝자리 9891 쓰시는 분 일단 8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그때는 이평선들도 열심히 또 정비열로 다 바뀌면서 뭔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일 테니까 그때쯤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물타기로 물량 조금 더 집어넣으면 빠른 수익 회복 찾기가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SK케미칼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전화번호 끝자리 5301 쓰시는 분인데 SK케미칼 55,000원에 사셨다 하셨습니다. 지금 10% 정도로 비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SK케미칼에 대한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올랐을 거 가격 자체 한 달이나 두 달 전쯤 되겠죠. 어떻게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 이슈 때문에 올랐었다가 인수 안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해당 기업을 인수를 했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네.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이오 시밀러 관련 혹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바이오 디젤 관련 그룹주로 좀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 편승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룹주 혹은 테마주들 같을 경우가 아직은 SK케미칼로 매기가 쏠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주들이나 이런 테마주들 같을 경우는 시장에 매기가 쏠려야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하시는 게 일단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5만 지금 사시면 가격을 5만 5천 원 정도 사시는 거예요. 네. 찍어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편하게 왜냐면은 한동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뭐 저희도 상담을 할 때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는 이겁니다. 5만 5천원에서 만약에 상담 한 번 정도 튈 거를 생각을 하시고 네. 저가 매집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주가가 5만 원을 깨지고 나서
그쵸. 빠지게 되면은 이평선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저없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손절을 못 하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55,000원 지금은 49,850원 12% 정도 마이너스로 좀 생각이 들고 또 있는데 5만 원 깨지면 주저하게 되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손절 라인, 지금부터라도 손절 라인을 좀 가장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신 전에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밸류인 측면으로서는 55,000원이라는 주가, 55,000원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52,500원 전 저점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차트가 밑으로 흘러내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다면은 49,000원 정도 전 저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네. 뭐 역사적으로도 46,000원 부근대까지 그 이하로 빠진 건 어떻게 보면 근육이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5만 원을 깨진 적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들어가시지 말고 차트를 좀 길게 좀 늘어서 보셔가지고 오히려 역사적 저점이 어딘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48,000원, 7,000원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은 마음 편하게 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라면 내가 추가 매수 하겠다. 혹은 만약에 근데 49,000원대도 난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불안하다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고 왜냐면은 일단은 종목 자체가 지금 이평선을 계속 하향으로 눕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양봉이 크게 뜨지 않는 이상에는 한두 번 정도의 이평선이 충격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하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49,000원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물량을 좀 더 집어넣으라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하라는 건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물량 비중을 축소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떤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목 자체가 최근에는 가던 주식들만 좀 더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방송계에서도 추천 종목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물량, 일부 물량을 손절을 하셔가지고 혹은 지금 분량이 10%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시는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그 수익난 부분으로 SK케미칼 그때 올라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올라 있더라도 수익난 부분을 주수를 좀 줄이시는 게 일단 가장 좋다는 전략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든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비중 축소 쪽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사마 콘덴서에 대한 종목 상담 요청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11,000원 정도에서 사셔서 3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크게 11,000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예, 뭐 크게 일단 뭐 지금 현재가하고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11,100원에 지금 사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상담을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팔기에는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시가가 뭐 1,600원, 아니, 시가가 보시면 11,200원, 오늘 시가가 어제 고가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마콘에서라는 종목,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가장 많이 편승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가장 기대되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 뭐 다른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 대체 관련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급락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관에 대한 좀 차익성 매물로 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최대로서 가능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0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좀 전고점 부근이 최근에 좀 올랐었죠.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그런 종목들 자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만큼 증권사 및 여러 시장에서 좀 혹은 뭐 펀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은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이 좀 꽤 뜨거운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가 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만큼 마이너스가 있으시니까는요. 일단 지금 정도라면 추가 매수라든지 3% 정도 마이너스시니까는요. 추가 매수라든지 뭐 다른 액션을 취하실 단계는 아니시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11,000원에 사셔가지고 나는 10%까지만 뭐 참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시면은요. 일단 10,000원 부근대에서는 추가 매수 좀 가능한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일 정도라든지 뭐 장이 좀 어떻게 반등하는 모습 좀 보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마콘에서 충분히 11,000원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용감한 투자자라면은 10만 원대 정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리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9003님
대리님이 이제 얘기하신 삼성화재를 끝으로 오늘 상담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 5천 원에 40%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만 9천 원입니다. 지금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언제쯤 하면 좋을런지요? 이 질문을 갖고 계시네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수익권에 좀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어떻게 보면 2%, 3% 좀 수익이 나 계신데 일단은 최근에 20만 5천 원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어제나 뭐 그저께나 이렇게 사셔가지고 아침에 좀 뭐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다가 좀 장 막판에 좀 삼성생명에 대한 상장 효과 때문에 아시다시피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굳이 좀 목표가를 찍어 드리자면은 전 고점 부근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고점 부근이 22만 5천 원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일단은 장이 하락 반전하는 걸 좀 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어깨 정도로 잡겠습니다. 일단 22만 원까지 좀 잡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매매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지금 가장 괜찮은 모습이 뭐냐면은 5일선, 20일선, 2평선 지금 가장 아름답게 좀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주 자체가 횡보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보험주들에 대한 매기, 즉 최근에 뭐 순매수 하는 기관서 매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에 대한 매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거래일 이상 연속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철저하게 좀 홀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22만 원대가 도달하게 된다면은 보유 분량을 좀 한 반 정도만 줄이셔가지고 빠지게 될 때 다시 사시는 전략, 혹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즐기시는 전략이 좀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22만 원까지 갔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반만 좀 터시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1만 원 정도인데 만 원 정도 더 오른 22만 원까지 오면 한 반 정도 물량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반 정도는 조금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즐기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산중공업서부터 삼성화재까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우리 박현상 대리님이 관심 있게 이 종목 좀 보자라고 하시는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일단 뭐 삼성화재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같은 보험주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 가장 상승이 기대되는 현대해상을 꼽았습니다. 뭐 아마 화면에 좀 나와 있으시다시피 뭐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보험주로서에 대해서 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초점일지 이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손해율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네. 혹은 영업 규모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보험회사 대비 좀 작습니다. 네. 영업 규모 대비해서 자본이 작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에 따른 일단 ROE, 즉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 자체의 상승도가 일단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으로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현대해상을 뽑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화재라든지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LIG 손보라든지 그런 네. 여태 뭐 기타 보험주들 자체는 앞으로의 좀 기대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뭐 굳이 현대해상 뽑은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자면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삼성화재는 차트랑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 양봉이 솟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게 솟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한 보험주 업종에 대해서 상승세가 이룰 때는 거기에 주도주를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도주를 뽑을 것 같을 경우에는 즉 하락분에 대해서 상승분이 그만큼 지나치게 지대하게 높은 종목을 뽑는다는 게 좀 주도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최근에 상승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18,000원 부근대에서 21,000원 부근 어떻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아시다시피 뭐 23,000원까지 좀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즉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최근의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과 상승에 대한 요소를 같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만 원이 깨지게 될 것 같을 경우는 손절을 강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18,000원대 부분까지 강력한 매물이 있으니까는 18,000원 부분까지 빠지면 다시 재매수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 얘기를 또 삼성화재하고 연이어 들으니까 오늘 장에 꼭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바듯하게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1,000원, 목표가 2만 3,000원. 현대해상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와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2시 5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마저도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초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마감 시황 그리고 오늘 장 마무리를 하면서 분석과 더불어서 내일 장 전략은 2부에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